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의 황상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소프트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를 공부하고 있는 이중훈입니다. 어, 어, 일단 저의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브릭과 그리고 지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제 연구는 저희 몸의 핵심적인 오간 시스템 중 하나인 유리네리 시스템, 즉 비뇨계를 타겟으로 하는 전자소자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이를 현재 배뇨 질환이 갖고 있는 진단 및 치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Expandable and Implantable Bioelectronic Complex for Analyzing and Regulating Real-Time Activity of the Urinary Bladder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소프트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는 우리 몸의 다양한 굴곡진 부분에 굉장히 컨포멀하게 인테그레이션 될 수 있는 소프트한 전자소자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는 앞선 용어를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생체 전자소자인데요. 생체인 바이오와 그리고 전자소자인 일렉트로닉스가 합쳐진 합성으로서 바이오메디컬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생체 전자 소자를 개발하여서 이를 피부에 접촉시키든지 혹은 몸 안에 삽입하여서 어떤 특정한 의료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며 굉장히 우리 몸에 잘 적합한 그런 소재들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어디든지 굉장히 릴라이어블하고 컨포멀하게 부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의료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클리니컬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오고 있고 또한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로서 현재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소프트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를 개발하여서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어떤 진단을 한다든지 혹은 치료를 목적으로서 이 소프트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를 개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점점 피부에 부착하는 웨어러블한 형태에서 점점 몸 안에 삽입하는 임플란터블한 형태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의 주로 적용 부위는 이런 너버스 시스템이나 심장과 같은 서큘러리 시스템이 주요 부위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유리너리 시스템, 즉 방광이 있는 이 기관은 이런 너버스 시스템과 서큘러리 시스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적고 연구가 굉장히 더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너버스 시스템이나 서큘러리 시스템에 비해서 유리너리 시스템은 그 생명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어떤 중요도의 측면도 있지만 이 방광이라는 기관 자체가 다른 organ들에 비해서 약 300% 이상의 부피 변화가 있는 굉장히 부피 변화가 큰 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소자로서는 적용에 한계점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개발한 그 전자소자를 이 블래더, 이 유리너리 시스템에 적용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리너리 시스템은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시는 기관인데요. 이 노폐물을 소변의 형태로 배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노폐물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방광의 소변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고 이 방광에서 소변이 차오름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때 키포인트는 적절한 시간인데요. 너무 자주 비워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비워내지 못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너무 자주 비워내고 싶은 질병을 우리는 오버액티브 블래더라고 부르고 비워내고는 싶지만 어떤 방광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비워내지 못하는 질병을 언더액티브 블래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오버액티브 블래더에 비해서 언더액티브 블래더는
건강상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굉장히 시비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오버액티브 블래더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지만 언더액티브 블래더에 대해서는 연구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 언더액티브 블래더는 그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로 그 노화와 관련된 질병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노화뿐만 아니라 스페시픽하게는 파킨슨 디지즈라든지 혹은 어, 그 당뇨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근육 위축증,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 언더랙티브 블래더 질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원인들로 꽤나 많은 퍼센티지로서 인구 대비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 그 획기적인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법들이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유리네이션, 즉 소변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잔뇨가 계속 방광에 남아있게 되면 이 잔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방광은 계속 잔뇨를 배출하려고 이렇게 힘을 주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 방광 근육, 즉 디트로스 머슬이라고 하는 근육이 계속 무리를 하기 때문에 점점 어, 이 근육이 굉장히 비대해지게 됩니다. 이 근육은 굉장히 소프트한 재질 모듈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근육이 비대해지다 보면 점점 더 수축이나 이완을 더욱 잘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소변이 결국 신장으로 역류를 하게 되어서 신장이 결국에는 아예 쓰지 못하는 굉장히 시비한 형태로서 질병이 진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병원에서는 현재 이러한 기법들로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카테터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가는 관을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직접 삽입을 하고 거기에서 연결된 프레시 센서나 어떤 센서들로 인해서 방광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한 어, 추가적으로 압을 줘서 소변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등 이런 방법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이런 가느다란 카테터를 가지고 자가도뇨법이라고 하여서 어, 그 요도에 실제적으로 이런 카테터 관을 삽입을 해서 스스로 소변을 배출시키는데요. 이 카테터 기술이 점점 더 진화는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그리고 수차례씩 요도에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서 소변을 배출해야 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고통이고 그리고 이런 삽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감염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진단 방법이나 혹은 치료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다음과 같이 생체 삽입형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의 어, 그 대표적인 그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이 바이오일렉트릭 컴플렉스의 소재를 굉장히 부드러움에서 넘어서 굉장히 스트레쳐블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개발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방광의 크기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이 방광이 사이즈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연하고 잘 늘어나는 소재로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적절한 구조체를 디자인을 하여서 방광에 적용을 한 뒤에 어떤 특별한 어데이션 없이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고성능의 어, 그 물리적, 전기, 생리학적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여서 방광의 상태를 측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옵토지네틱 기술을 이용해서 방광에 빛을 통해서 방광을 수축시켜서 소변을 보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고성능의 센서들과 옵티컬 시스템은 일렉트로닉 스레드라고 하는 이 실 형태의 굉장히 가는
디바이스에 인테그레이션을 하였고요. 이 일렉트로닉 스레드를 블레더에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폴리머 웹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체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폴리머 웹과 이 일렉트로닉 스레드를 결합하여서 저희는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이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를 블레더에 이렇게 방광에 적용한 뒤에 소변이 일정 이상 차오르게 되면 이 고성능의 센서들이 이를 디텍션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광자극을 통해서 방광을 수축시켜서 소변을 배출시키게 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사진이 실제 저희 개발한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를 G의 방광에다가 인테그레이션한 모습입니다. 옵토지네틱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방광을 수축시켰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혹시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옵토지네틱이라는 기술은 어떤 특정 파장대의 빛에 반응하는 옵신이라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organ에다가 트랜스펙션을 시키게 되고요. 그 트랜스펙션된 organ에서 organ을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혹은 디액티베이션 시킬 때 특정 파장대의 빛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기술의 장점들은 굉장히 국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하이 레졸루션으로 어떤 스티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와중에도 어, 굉장히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현재 뉴로 모듈레이션 리서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역시 방광을 수축하는 액티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470 나노미터의 광소스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의 소재 물질로서는 실리콘 계열의 고무 물질을 이용하였는데요. 이는 이 소재 자체로서 굉장히 잘 늘어나는 물질이지만 저희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전체적으로는 스파이더 웹, 그 거미줄 모양으로서 이렇게 구조체를 디자인을 하여서 요거를 이제 이 폴리머 웹을 방광에 감싸서 추가적인 어드헤전 없이도 떨어지지 않고 방광의 반복적인 수축과 팽창에도 잘 적응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하였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센서들과 옵티컬 시스템이 결합된 일렉트로닉 스프레드를 아일랜드에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여서 같이 인테그레이션을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디자인한 설펜틴 형태의 폴리머 웹 그리고 스트레이트 타입의 같은 소재 물질이지만 스트레이트 타입의 그 디자인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실험적으로는 기계적 물성과 그리고 시스토메탈이라는 기법을 이용하였는데요. 시스토메탈이라는 기법은 그 클리니컬하게 그 방광의 기능 검사나 혹은 방광의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구조체의 기능 검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기계적 물성에서는 저희의 설펜틴 타입이 스트레이트 타입에 비해서 모듈러스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설펜틴 타입이 그 실제 블레더 티슈와 모듈러스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토메트리 결과에서는 어떤 기초 압력이나 방광 내의 기초 압력이나 또 배뇨 주기, 배뇨 효율 면에서 저희가 실제 G에다가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설펜틴 타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컨트롤군에 비해서 굉장히 비슷하고 오히려 스트레이트 타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의 설펜틴 타입의 웹은 실제 방광에 어떤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확인을 하였는데 설펜틴 타입과 스트레이트 타입을 실제 방광에 적용을 하여서 이를 여러 번 팽창과 수축을 반복했을 때 실제 방광에 걸리는 압력이 스트레이트 타입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좀 특별하게는 이 스트레이트 타입은 중간에 어떤 슬립 현상이 일어나서 벗겨지는 그런 현상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스트레이트 타입이 설펜틴 타입에 비해서
방광에 걸리는 압력들이 전체적으로 다 높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이딩 이피션시, 즉 배뇨 효율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 설펜틴 형태의 디바이스가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타입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광의 상태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자소자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소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도입을 하였는데요. 먼저 스트레칭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하는 스트레인 게이지,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방광의 크기 변화를 디텍션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방광 근육의 어떤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는 근전도 센서, 그리고 방광 내에 소변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온도 센서, 이 세 가지의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서 복합적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분석하여서 쥐가 적절한 그 소변을 봐야 되는 적절한 시기를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때 어떤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니터링 소자에 의해서 이제 빛으로 자극을 하는 옵티컬 시스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광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470 나노미터의 마이크로 LED를 다음과 같이 트레드의 어레이 형태로 도입을 하여서 방광 전체의 빛이 골고루 조사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일렉트로닉 스레드의 이 인터커넥터를 굉장히 잘 늘어나는 serpentine 형태로 도입을 하여서 일정 부분 늘어남에 있어서도 빛의 변화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일렉트로닉 스레드의 반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리플렉션 레이어를 저희가 제작을 하여서 그 조사되는 빛이 전체적으로 다른 빛이 새어나가지 않고 방광에만 딱 조사될 수 있도록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술들을 이용을 하여서 저희가 옵티컬 스티뮬레이션까지 함께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작한 저희의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를 실제 동물 모델에 바로 적용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아티피셜 블래더 시스템을 제작을 하여서 먼저 이렇게 센서들을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변과 같은 물질을 밀어줄 수 있는 실린지 펌프와 그리고 방광을 모사한 아티피셜 색, 그리고 이를 인렛과 아웃렛을 만들어서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아티피셜 색의 실제 구동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 늘어나는 폴리머 재질로서 저희가 스스로 제작을 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플루이딕을 이용해서 늘어나고 그리고 줄어들 수 있도록 모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티피셜 색에 다음과 같이 저희의 바이오 컴플렉스를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를 도입을 하여서 그 내부에 있는 온도 센서와 그리고 스트레인 게이지가 잘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 앞서서 저희는 동물 모델도 제작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주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더랙티브 블래더 모델을 이용하는데 저희 이 언더랙티브 블래더 모델은 디트로스 머슬 언더 액티비티라고 하여서 저희는 DUA 모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DUA 모델은 일반적으로 당뇨 모델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저희는 당뇨 모델을 다음과 같이 글루코스가 굉장히 높은 당뇨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DUA 모델을 제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컨트롤군과 비교했을 때 이 디트로스 머슬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시스토메트리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정상주의 배뇨 특성에서 비교해서 보았을 때 DUA 모델은 배뇨 주기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배뇨했을 때에도 그 이피션시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DUA 모델은 배뇨 주기도 길고 잔뇨량도 많고 그리고 이피션시도 굉장히 낮은 그런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이제 DUA 모델, 즉 질병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질병 모델에 저희가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 트랜스펙션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채널 로드옵신을 AAV 바이러스에
AAV 바이러스를 통해서 방광벽에 이렇게 트랜스펙션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오른쪽 형광 사진에서 보시면 방광의 전체적으로 형광의 어떤 채널 로드옵션이 잘 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발현된 방광벽을 수축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엑스비보 실험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방광이 수축할 수 있는 100%, 즉 맥시멈 값에서 DOA 모델은 약 80% 정도 수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클리니컬 레인지 안, 그러니까 수축을 할 수 있는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 질병 모델도 충분히 수축을 통해서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을 통해 소변을 배출할 수 있음을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작한 동물 모델에 저희가 제작한 바이오일렉트로닉 컴플렉스를 인테그레이션을 하여서 실제로 저희가 제작한 센서와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을 통해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쥐의 방광에 실제로 바이오일렉트로닉 컴플렉스를 인테그레이션한 모습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종합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록색 그래프와 맨 아래에 있는 마젠타 색깔의 그래프는 시스토메터리라는 추가적인 클리니컬한 방법을 통해서 디텍션을 한 방법이고, 이 세 가지의 방법은 저희의 센서들로 트래킹을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을 주었을 때 이 방광 내부 압력이 올라갔다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배뇨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믹슈레이션 웨이트, 즉 오줌의 그 무게를 측정한 결과 무게가 올라간 것을 확인해서 시스토메트리를 통해서 오줌을 확인한 것을 배뇨를 확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소변 배출을 하는 것을 저희 센서들도 역시 잘 트래킹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쥐의 소변을 유도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을 주었을 때 이렇게 소변을 배출하게 되고,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이 끝났을 때는 소변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의 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외부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측정 시스템에서 컨티뉴어스하게 스트레인 게이지와 온도 센서, 그리고 근전도 센서를 측정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정 Q 이상의 조건이 되었을 때 옵티컬 스티뮬레이션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고요.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쥐에서 그러니까 소변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데요. 일정 이상 차오르게 되면 온도 센서에서 이제 소변이 차오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디텍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인 게이지의 어떤 일정 스레스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EMG, 즉 근전도 센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정 이상의 소변이 차게 되면 쥐에서 마우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서 그 근육에 힘을 좀 주게 되는데, 그때 근전도 센서에서 EMG를 측정을 해서 이때 조건이 맞게 되면 옵티컬 스티뮬레이션 줘서 자동적으로 소변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체 적합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를 실제 마우스에 2주 이상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그 이후에 관찰을 했을 때 히스톨로지나 이뮤노 프로파일링, 그리고 시스토메트리, 즉 어떤 방광의 구조나 염증 반응, 그리고 방광 기능 검사에서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가 실제 컨트롤 그룹과 비교했을 때 악영향이 없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가 크로니컬하게도 굉장히 장기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어떤 언더랙티브 블래더의 진단과 그리고
치료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를 개발을 하였고요. 이 바이오 일렉트로닉 컴플렉스는 굉장히 모듈러스가 낮고 잘 늘어나는 물질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광과 결합을 해서 수축과 팽창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방광과 결합을 해서 생체 적합성에도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고성능의 센서들과 그리고 디컬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방광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원하는 데에 소변 배출을 이룰 수 있는 즉 치료의 방법까지도 저희가 제시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은 굉장히 방광의 하쉬한 컨디션에서도 잘 동작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에도 추가로 적용을 하여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케이오키스트 융합대학원과 그리고 삼성병원의 비뇨기과 그리고 펜스테이트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